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재무회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재무회계가 오늘 끝나죠? 저희 교재는 이제 537쪽에 보면 현금 흐름표라고 나와요. 자, 우리 이 현금 흐름표는 우리 시험에 빈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출 빈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매 회마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자 현금 흐름표하고 그다음에 재무 분석까지 해서 재무회계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오늘 현금 흐름표가 뭐냐 이거죠. 현금 흐름표. 자, 우리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겁니다.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이죠.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 그럼 현금 흐름만 현금 기준에 작성합니다. 자, 제일 먼저 현금 흐름표가 뭐냐? 현금 흐름표란 기업의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에 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흐름이라는 것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현금 흐름을 보고하는 동태표예요. 동태적 보고서다. 여기서 동태적이다 이 얘기는 움직이는 상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현금 흐름표가 갖는 유용성은 어떤 거였냐 이거예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유용성. 첫째, 현금 흐름표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요. 미래 현금 흐름. 오늘 뭐 할 수 있다?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현금 흐름표를 보면 그 기업의 능력, 지금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거나 또는 뭐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등의 부채 상환, 배당금 지급 등의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현금 흐름표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거 수익이고 현금이 나간 거, 현금의 입금과 출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수익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기순이익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생 기준은 수익은 현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하면 수익이고 비용도 발생하면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입 유출이 없다 하더라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발생 기준이야. 그런데 반해서 현금 기준은 현금이 입금된 것만 수익, 현금이 출금된 것만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의 질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당기순이익의 질이에요. 당기순이익의 질. 이 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줘요. 어떤 회사는 순이익을 내고도 흑자에 의한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당기순이익은 순이익은 났지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죠. 또 배당금 지급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 낼 돈, 배당금 지급할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배당금 주고 세금 내고 또 돈 받아서 은행에 빚 갚고 이렇게 잠깐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흑자를 내고도 부도가 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거를 판단하는데 현금 흐름표가 도움을 준다 이 소리고요. 네 번째,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을 통해서도 현금이 얼마가 유입됐고 얼마가 유출됐는 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무슨 활동이라고요?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투자활동은 뭐예요?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하는 거죠.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게 재무활동이에요. 이게 활동은 세 가지 활동이 있단 말이죠. 제일 먼저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영업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영업활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데기 장사다. 번데기 장사를 한다 그러면 번데기를 사고 팔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영업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자산을 갖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자산을 영업활동도 이용하고 또는 그 자산을 가지고 땅도 사기도 하고 건물도 사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주식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자산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이용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재무 투자 활동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자산은 두 가지인 거죠. 그 자산을 가지고 장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영업활동. 다시 말하면 번데기 장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번데기를 사고 팔고 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자산을 번데기를 사고 파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땅을 사거나 팔거나 예. 또는 뭐 차량을 사거나 예. 또는 주식, 사채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데 이용하면 이거는 투자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재무 활동이라는 것은요. 남의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죠.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남의 돈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쓸 수가 있어요. 그 남의 돈을 끌어오는 것을 재무활동이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돈을 차입해 왔다. 은행에 가서 차입했다. 이런 건 재무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끌어쓰는 걸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 현금 흐름표는 어떤 계산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제일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가 이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영업활동이 어떤 것들이 영업활동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속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영업활동 다음에는 이제 투자활동. 투자활동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냐 이걸 계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활동. 재무활동에 따라서 돈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느냐. 자,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을 계산하게 되면 요게 이제 4번에 이게 이제 순현금 흐름이 돼요. 순현금 흐름. 순현금 흐름. 자, 순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다고 쳐봐요. 요거 계산하는 게 100원이에요. 예.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기초에 있던 현금을 더하는 거예요. 기초현금. 자, 여기서 현금이란 현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금이라고 썼어도 여기는 현금은 뭘 말한다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한다. 자, 기초현금이 50원이 있었다. 그럼 이거를 더하면 이게 기말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기말현금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요 150원의 기말현금이 어디 있는 금액이랑 같으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잖아요. 요 금액이 여기가 150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는 현재 상태, 재무 상태만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왜 150원이냐? 라고 하는 내용은 알려주지 않죠. 그냥 지금 현재 150원이라고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이 어떻게 돼야 돼? 요게 일치가 된다고, 요게.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현금 흐름표가 재무 상태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50원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150원인가를 얘는 나타내질 못해요. 얘는 그냥 상태만 보여주는데 이 150원이 어떻게 해서 150원이 됐다라는 내용은 현금 흐름표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활동 구분이죠. 활동 구분. 자, 우리 현금 흐름표에서 활동은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 장사를 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활동을 영업활동이라고 그러죠.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사고 팔면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영업활동 그래요. 영업활동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산을 이용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투자활동 그래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땅을 샀다. 그럼 토지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에 투자함으로써 돈은 나갔죠. 이게 유출 그러는 거야.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현금이 유출됐다. 그럼 이거는 투자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재무 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금 구분은, 활동 구분은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PL 손익계산서. 자, 요게 재무상태표죠. BS,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수익 들어가고 여기는 비용 들어가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는 5가지 항목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기업에서 이용하는 재무제표 구성 요소입니다. 자, 여기서 수익과 비용은 영업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영업활동을 안 하면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뭐라 그랬어요? 수익은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랬어요. 이 수익이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이다. 그럼 누가 증가하느냐? 2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2가지로 의해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다 영업활동이에요. 수익, 비용 나면 다 영업활동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활동에는 제일 먼저 누가 있냐면 모든 수익, 그리고 모든 비용.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은 그냥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익은 받는 것이고 비용은 주는 거죠. 수익은 받는 거야. 정상적으로 받으면 그냥 수익인데 수익을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은 걸 뭐라 그래요? 선수수익이라고 하고,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럼 미수수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선수수익은 부채고 미수수익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때문에 자산 부채가 생기는 거야. 이게 선수수익, 미수수익이야. 그러니까 이 선수수익과 미수수익은 영업활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회수하는, 수익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미리 받은 것을 선수수익, 아직 못 받은 것을 미수수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수익, 미수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영업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수익, 미수수익. 선수수익은 부채고 미수수익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비용은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비용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그냥 비용 그러면 되는데, 그 비용을 아직 날짜가 되지 않은데 미리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걸 선급비용이라 그래요. 미리 지급하는 걸 선급비용 그럽니다. 근데 또 하나는 날짜는 됐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거죠. 날짜는 됐는데 지급 못한 거야 아직. 그걸 우리는 미지급 비용 그래요. 그래서 이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선급, 미지급 비용이 나오면 이것도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산 부채예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산 부채란 말이에요. 이게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생길 거죠. 이건 영업활동 때문에 생기는 자산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영업활동에 속합니다.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과 미지급 비용.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 수익과 비용은 다 무슨 활동이다?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본다. 근데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고받고 하면 그냥 수익 비용이 되는데 이거를 미리 주거나 미리 받거나 아니면 뭐 아직 못 받았거나 아직 못 줬거나 그로 인해서 자산부채가 생기는 거죠. 선급선수. 그래서 선급선수는 전부 다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자산. 이 자산은 투자활동이나 영업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산은 투자활동 아니면 영업활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채와 자본은 얘는 재무활동 아니면 영업활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영업활동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죠? 이 자산 중에 자산이 많아요. 이러한 자산 중에서 두 가지만 뽑습니다. 하나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뭐야? 상품이잖아요. 그럼 상품은 뭐 때문에 생겨난 거지?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게 영업활동이란 말이에요. 번데기 장사가 상품이 뭡니까? 번데기를 사고 팔면서 생겨나는 활동이 다 영업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매입하거나 매출되면서 발생하는 거. 재고자산을 사고 팔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재고자산의 증감. 재고자산이 증가됐다. 그럼 사왔다는 거죠. 재고자산이 감소했다. 그럼 팔았다는 거죠. 증가하려면 사와야 되고 감소하면 팔아야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재고자산을 사고 팔 때 우리가 꼭 현금을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외상으로 사고 외상으로 팔 수도 있죠. 그럼 외상으로 사고 팔고 하고 대금은 이후에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활동도 다 영업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때문에 생겨나는 자산부채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자산이고요. 매입채무는 부채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재고자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매입금.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어음을 받았다? 받으러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매출할 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문 계약. 우리가 주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미리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영업활동의 선상으로 보는 거죠. 영업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이거 영업활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또는 매출채권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매입채무가 증감, 선급, 선수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건 다 영업활동 때문에 증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업활동으로 보면 되고. 자, 마지막 하나는 이 자산 중에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자산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FVPL. FVPL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이건 영업활동이에요. FVPL. 자, 세 번째, 단기 매매 항목. 다시 말하면 FVPL. 자, 이거는 단기 매매 항목이 주식인데, 주식 사채인데, 왜 주식 사채가 영업활동이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이 주식이나 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영업활동 아니에요. 이건 투자활동이에요. 그러겠죠?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사고 팔면서 돈이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 주식에다 투자를 했다고. 이건 영업활동이 아니고 이건 투자활동이지. 영업활동 아닙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증권회사 입장에서 영업활동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회사, 금융회사, 투자회사 이런 회사는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 그 사람들의 본래 영업활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기 매매
단기 매매 항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영업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금융회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금융회사 입장에서 단기 매매 항목으로 보유하는 건 영업활동이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활동이다? 여기서 얘네 둘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투자활동에 속한다. 자, 그럼 투자활동으로 보는 건 누가 있냐면 제일 먼저 유동자산에서 누가 있냐면 대여금, 미수금 요거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대여금과 미수금. 예, 대여금, 미수금은 투자활동입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죠. 미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투자야. 미수금은 어떨 때 생겨요? 상품 이외의 자산을, 다시 말하면 토지, 건물, 차량 등등 이런 자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아직 안 받은 거잖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토지를 매각하고 돈을 안 받았잖아. 그럼 토지를 매각하는 건 투자활동이거든. 투자활동 때문에 돈을 받게 된 거니까 이게 투자활동이라고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전부 투자활동이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유동자산. 뭐 간단하게 쓰면 뭐 건물, 뭐 토지, 차량, 그죠? 예,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투자활동에 속한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뭐가 있냐면, FVPL 말고 또 있죠. FVOCI.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 다음에 AC,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투자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채와 자본, 요 부채와 자본은 무슨 활동이냐? 부채 자본은 다 재무활동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굴 빼고 여기 있는 요 부채, 요거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매입재무, 선수금 요 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재무활동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보는 부채는 누가 있냐면, 재무활동인 것은 유동부채. 유동부채에 누가 있을까? 요거 반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차입금. 그 다음 미수금의 반대는 미지급금.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는 미수수익 있죠? 미수수익하고 여기 미수금 있죠? 미수금. 미지급 비용 있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있죠? 이걸 조심해야 돼. 여기는 미수 그래놓고 수익 들어가고 미지급 그래놓고 비용 들어가잖아. 수익 비용이 들어가면 이건 영업활동이라고. 수익 비용은 다 영업활동에 속하니까. 근데 미수금, 미지급금 이거는 재무활동이라고. 이건 투자활동, 이건 재무활동.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뭐 많죠. 비유동부채는 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채. 사채를 뭐 하거나 발행하거나 사채를 상환하거나, 그죠? 사채를 발행하거나 상환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건 돈을 빌리는 거고 상환하는 거는 갚는 거죠. 예. 요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요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요거는 장기 차입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는 전부 다 재무활동으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이에요. 자본. 이 자본은 전부 다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본은 다 재무활동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재무활동에는, 자본에는 뭐 주식을 뭐 한다? 발행하거나 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면 감소, 자기 주식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배당금 지급.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배당금 지급.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은 뭐만 일단 알아야 돼. 영업활동 구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영업활동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산은 투자활동, 부채와 자본은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영업활동에는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 세 가지. 누구? 수익 비용. 모든 수익과 비용은 영업활동이다. 근데 수익 비용 때문에 생겨나는 자산 부채가 4개 있어. 누구누구? 선급,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선미.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 때문에 생겨나는 게 4개. 뭐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금, 선수금. 그리고 단기 매매 항목. 이렇게가 영업활동이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투자활동 아니면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건 밑에 거는 예외적인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이자 수익은, 배당금 수익은 무슨 활동일까요?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 수익이니까 영업활동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은 원칙은 영업활동이지만 얘네 둘은 투자활동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투자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회사가 번데기 장사야. 내가 번데기 장사를 하는데 번데기를 사고 팔면서 돈이 생겼어. 그래서 이 돈을 은행에다 예금했어. 그때 은행에서 이자를 주더란 말이에요. 그럼 난 이자 수익이 생겼죠? 이때 이자 수익이 영업활동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번데기를 사고 파는 게 영업활동이지. 이자 수익은 영업활동이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생긴 거잖아. 그게 이건 투자활동으로 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자, 우리 친구가 왔어요. 뭐라 그래요? 돈 좀 빌려달래요. 그래? 알았어. 돈 빌려줄게. 돈 빌려줬어요. 대여했죠? 그리고 이자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영업활동입니까? 투자활동이지. 그렇죠?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뭐 해주죠? 대출해주고, 여기서 대출해주고 난 다음에 돈을 받잖아요. 이자 받잖아요. 이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자 받은 게 무슨 활동이야?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본질이야. 걔네들. 그게 이건 영업활동이지. 아, 그러니까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은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 기업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은행이나 투자증권회사 이런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영업활동이야. 그렇지만 일반 기업,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는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어요. 자, 이자 비용도 무슨 활동이에요? 원래 이자 비용도 비용이니까 영업활동이에요. 원래가 영업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이자 비용도 재무활동이 될 수 있어요. 재무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냐? 예를 들면, 자, 내가 지금 번데기 장사를 하는데 번데기를 사고 파는데 갑자기 돈이 좀 급해. 그래서 어떻게, 영업하는데 돈이 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은행 가서 돈을 빌려왔어요. 대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자 지급해야죠. 그럼 이자 지급하는 게 이게 무슨 영업활동이야? 남의 돈을 끌어다 쓰고 이자 준 거잖아요. 남의 돈을 땡겨오는 거를 재무활동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활동 때문에 발생한 이자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활동으로 보는 거지,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갔죠?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이에요. 한번 볼래요? 은행은, 자, A라는 고객이 우리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 그러면 1,000만 원 예금했으니까 그 예금은 1,000만 원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한테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자 줘야 되잖아.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이자 비용이죠? 그럼 영업활동이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이 있어요. 배당금 지급. 자, 여러분들 원래 배당금을 지급하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은 자본이 감소기 때문에 재무활동이에요. 원칙은 재무활동이야. 원칙은. 그런데 이 배당금 지급도 무슨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영업활동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법인세 비용이 있어요. 법인세 비용. 우리 법인세 비용은 어떨까요? 법인세 비용은 어디 들어갈까요? 법인세 비용. 비용이니까 당연히 영업활동이겠죠. 그죠? 법인세 비용. 근데 이 법인세 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지 않다면 얘네들도 될 수 있는 거야. 관련이 없다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법인세 비용이 투자활동도 될 수 있고 재무활동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 비용은 다 되는 거죠. 다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얘네들은 그래서 꼭 어떻게 해줘야 돼? 얘네들은 꼭 별도로 공시를 해줘야 돼. 별도 공시. 여기서 별도 공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 간혹 이런 게 나와요. 끝머리에 뭐뭐뭐뭐는 뭐뭐뭐뭐 다 이런 식으로 단자를 붙여준다. 단서를 제공한다고. 예를 들면 이자 수익은 투자 활동으로 분류해라. 이렇게 별도로 공시해 준다 이 얘기야. 알았어요? 또 이자 비용은 영업 활동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럼 이자 비용은 재무 활동도 될 수 있지만 영업 활동으로 봐라 이 얘기죠. 이해갔죠? 그러니까 그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단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원칙대로 가는 거야.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영업 활동이야. 원칙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영업 활동이야. 원칙은 영업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만 이제 단서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얘만 이쪽으로 이렇게 딱 빼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빼요. 그럼 여기 이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현금 기준 순이익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영업활동만 빼는 거예요. 이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하는 방법은요.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습니다.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직접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정을 그려서 계정 한 개 한 개마다 현금 흐름을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계정을 그리는 거야. 계정을 그려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단기 순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단기 순이익을 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간접법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단기 순이익이 꼭 나와야지만 간접법이 되는 거야.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오면 다 직접법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직접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접법이 왜 원칙이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요. 얘네 둘은 직접법만 사용합니다. 절대 얘는 간접법 사용 못합니다. 간접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영업활동은 이 영업활동은 직접법도 되고 간접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법을 할 수 있는 건 영업활동만 하는 거지 다른 건 간접법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직접법으로 해야 되느냐? 직접법이 정보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지금 제공할 수 있다. 그게 직접법으로 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에게 미래 현금 흐름을 보다 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법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영업활동을 구할 때만 영업활동은 그래서 간접법, 실무적으로 수용성이 강한 간접법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간접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얘는 직접법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영업활동만 직접법과 간접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직접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직접법은 계정을 그리는 거죠. 우리 계정 그리면 이거 지난번에 그려봤잖아요. 계정. 그죠? 이게 계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 계정이면 수, 손, 금. 여기가 손익.
여기가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익 현금 여기는요.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예를 들어서 자산이면 기초 기말. 부채면 여기가 기초, 여기가 기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기말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산인 경우에는 기초 기말, 부채인 경우에는 거꾸로 기초 기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선수 수익이라고 나왔다. 그럼 선수 수익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기초, 차변의 기말을 쓰면 돼. 근데 만약에 미수 수익이라고 나왔다. 그럼 미수 수익은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차변의 기초, 대변의 기말 이렇게 쓰는 거죠. 기초 기말을 잘 보고 써야 돼. 수손금하고. 만약에 이게 비용 계정이면 어떻게 돼요? 비용 계정이면. 비용 계정이라면 금, 손. 여기가 현금, 여기가 손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기초기말. 기초기말. 자산일 때는 차변의 기초, 대변의 기말. 부채일 때는 대변의 기초, 차변의 기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 풀어봤으니까요. 직접법을 먼저 좀 해보고 난 다음에 간접법으로 갈게요. 어디 보시냐면 저희 교재. 자, 교재 540쪽 보겠습니다. 540쪽에 문제 8번 봅니다. 8번에 자, 현금 흐름표 상의 재무활동 밑줄 치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죠. 우리 재무활동 그럼 뭐예요? 재무활동은 남의 돈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남의 돈을 끌어오는 거는 부채하고 자본이죠.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는 채권자의 지분이고 자본은 소유주의 지분이죠. 어쨌거나 부채나 자본은 둘 다 남의 돈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예, 회사 입장에선 그래요. 그러면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는 1번이죠. 토지. 토지는 자산이잖아. 그죠? 그럼 자산이니까 무슨 활동? 얘는 투자활동이죠.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유출. 차입금, 부채. 주식 발행, 이거 자본이고. 사채, 부채잖아요. 장기 차입금, 이거 부채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09번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계산해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현금 매출, 이거 영업활동이죠. 매출은 영업활동의 수익이니까. 그럼 이거 돈은 들어온 거야, 나간 거야? 돈이 들어온 거죠? 매출했으니까 돈은 들어와요. 예, 그 다음 그 밑으로 먼저 볼게요. 매출채권, 이것도 영업활동. 매출채권도 영업활동. 그 다음에 급여, 이것도 영업활동. 근데 급여인데 이건 마이너스지. 영업활동의 마이너스. 돈 나간 거예요. 지급액. 단기 대여금, 이거는 투자활동, 자산이니까. 예, 그 다음 FVOCI, 이것도 투자활동이죠. 자산이죠. 기타 포괄손익이죠. FVPL 그러면 이거는 영업활동이지만 FVOCI 그러면 이거는 투자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현금 매입, 이거는 영업활동이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에요. 돈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이것도 영업활동이에요. 매입 채무도 영업활동. 기계장치, 이건 투자활동. 사채, 부채니까 무슨 활동? 영업활동. 부채니까 재무활동.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배당금을 지급하면 자본이 주니까 이것도 재무활동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활동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나중에 계산하는 걸로 하고요. 활동만.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 일단 계정을 먼저 그려야죠. 그죠? 계정을 그리면 이게 무슨 계정이에요? 한국은 2004년 중에 매출이잖아요. 매출. 매출은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니까 수손금. 여기가 손익, 여기가 현금이에요. 그죠? 근데 매출액이 얼마 있다는 거? 120만 원 있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이 120만 원 있는데 여기 현금 유입은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금 유입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박스 보고 매출 채권은 자산이잖아. 매출 채권 자산이죠? 예. 근데 1월 1일 기초, 12월 31일 기말. 기초가 얼마야? 42만 원. 그럼 매출 채권의 기초는 차변에 42만 원. 매출 채권의 기말은 대변에 38만 원. 기초 기말 쓰고. 그다음에 선수금. 선수금은 부채잖아요. 그게 부채니까 기초를 어느 변에 써? 대변에 써야죠. 선수금 부채는 대변에 8만 원. 그다음에
예, 기말은 얼마? 10만 원. 자, 이랬을 때 현금 유출액은 얼마?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더해서 빼면 되는 거죠. 차변합계를 더해서 대변합계를 빼면 현금 유입액이 나오죠. 얼마? 126만 원. 이게 차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죠? 대차 평균. 자, 넘어가서 11번도 볼게요. 11번. 계정 그려놓고요. 뭐라 그러냐면 2004년 동안에 매출원가가 85만 원 나왔대.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매출원가는 비용이야. 비금손. 그럼 여기가 현금이고 여기가 손익이에요. 그럼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여기 써야 되죠. 손익란에.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니까 손익에다 쓰는 거야. 그럼 매출원가 얼마 있는데요? 85만 원이 매출원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기초기말 나왔잖아. 갖다 쓰면 돼요. 기초기말 씁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어느 변? 차변에 10만 원. 기말은 대변에 2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대변의 기초죠. 대변의 기초 23만 원. 차변의 기말은 27만 원. 그 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이에요. 차변에 2만 원. 대변에 기말 3만 원. 그래서 대변 금액을 더해서 차변 금액을 빼면 그러면 현금 유출액이 나오죠. 더해서 빼면 얼마 나오냐? 9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답이에요. 92만 원. 자, 옆에 12번도 볼게요. 12번. 12번에 자, 일단 계정을 먼저 그려놓고 자, 뭘 구하라 그랬어요? 다음 자료에서 이자 비용과 관련된 현금 유출액은 얼마인가? 현금이 얼마나 갔냐 이거죠.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그럼 이자 비용이니까 비금손 그러면 돼. 그럼 여기가 손익, 여기가 현금. 됐죠? 자, 그런데 박스 안에 보니까 손익계산서 비용이 지금 얼마 있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이 얼마 있어? 26만 원 있죠? 그럼 비용이 여기 26만 원 있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비용은 26만 원. 그리고 비용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변화 그랬어요. 자, 박스 보니까 선급이자가 자산입니다. 선급이자는 자산이야. 그러니까 기초가 3,000원, 기말이 5,000원이니까 기초는 차변에 3,000원, 기말은 대변에 5,000원. 선급이니까. 그 다음 미지급이자 그래서 미지급이자는 부채잖아. 미지급은 부채거든요. 그러면 기초가 12,000원, 여기 12,000원, 기말은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거기다 하나 적어 놓을까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거기다 하나 적어 놔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야. 현금을 지출해서 생기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현금 지출이 없는 거니까 이자 비용에서 빼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기초가 얼마 있어요? 기초가 6만 원, 기말이 5만 원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자산은 아니지만 차변에 나타나 항목이. 그래서 차변에 6만 원, 기초가. 자, 기말은 얼마야? 대변에 5만 원. 그래서 더해서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대변에 현금 유출 금액은 얼마 나올까라고 하는 거죠. 자, 얼마 나오죠? 현금 유출액은 26만 2천 원 나오나요? 26만 2천 원. 자, 요거를요,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쉽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초기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초기말을 아예 생략 어떻게 하는 거야? 빼고 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 쓸 때 이렇게 쓰면 되죠. 쓸 때 손익이 26만 원이야. 여기 손익이 현금 금액을 구해라 그랬어. 근데 기초가 3,000원, 기말이 5,000원이면 그냥 여기다가 2,000원 쓰는 거야. 생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0원, 12,000원 그러면 여기 쓰지 말고 여기다가 10,000원 쓰면 되고. 차변하는 거. 여기는 얼마? 여기다가 10,000원 쓰면 되고. 이렇게. 이해갔어요? 그래도 여기 금액은 얼마 나와? 여기 금액은 26만 2천 원 나오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양쪽에다 다 쓰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잠깐 한두 문제를 더 봐야 되는데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이 560쪽입니다. 560쪽. 자, 560쪽의 문제
22번이에요. 문제 22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된 건물 처분으로 유입된 현금 흐름은 얼마냐? 그럼 건물 계정을 그려야 되잖아. 이제 이게 건물 계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건물 계정이라면 보세요.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초 쓰고요. 대변에 기말 써요. 건물은 증가는 차변에 쓰고 감소는 대변에 씁니다. 그러면 건물은 증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하려면 취득해야 되고요. 감소는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처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소에는요, 처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그렇죠. 감가상각도 있단 말이에요. 감가상각. 건물을 우리가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가상각을 하고 팔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나타나는 거야. 감가상각비.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세요. 박스 보니까 기초가 40만 원이죠, 건물이. 근데 그 옆에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어? 16만 원, 14만 원 있죠. 이 감가상각 누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는 그동안 감가상각 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라는 거야? 40만 원에서 14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기초는 얼마 남았다는 거야? 26만 원이 기초지. 그럼 기말도 마찬가지야. 기말이 남아있는 건 46만 원인데 감가상각이 16만 원 있으니까 빼면 장부 금액은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건물 취득한 금액이 얼마예요? 14만 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익이 10,000원 생겼어요. 감가상각은 얼마예요? 5만 원. 감가상각비가 5만 원 있어요. 처분이익은 이거거든요. 이 금액을 이렇게 처분한 거죠. 이게 처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 얼마 생겼다는 거야. 이익이 얼마 생겼다고요? 10,000원? 이익이 10,000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아? 이게 지금 장부 금액이거든. 그러면 차변합계 금액이 더하면 40만 원 아니에요? 그럼 대변도 40만 원 돼야 되잖아. 대차 평균이니까. 근데 35만 원이니까 여기 얼마 차이나? 5만 원 차이 나죠? 그러면 5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는데 이익을 10,000원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얼마에 팔은 거야? 그러면 판매한 금액, 처분 금액은 6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6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만큼 이익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현금 유입액을 물어봤어. 현금 유입은 들어온 거죠. 그죠? 돈 들어온 게 현금 유입이야? 그러니까 6만 원 들어온 거지. 5만 원 들어온 게 아니라 6만 원. 이게 현금 유입이에요. 이게 유입이고, 건물을 취득한 거는 이건 유출이에요. 유출. 건물을 취득하면 돈이 나가는 거고, 건물을 팔면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5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5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판 건 6만 원에 팔았잖아. 그게 6만 원이 들어온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23번까지 볼게요. 23번에.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재무활동 순현금 흐름은 그랬어요. 단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이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본다니까 다 재무활동으로 보라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순현금 흐름이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기초가 10,000원 있었는데 기말에 2만 원 됐으니까 10,000원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현금이 10,000원 증가한 겁니다. 그죠?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 발행하면 돈 들어오잖아요. 현금 유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도 기초에 10,000원 있었는데 기말되니까 2만 원 됐으니까 이것도 10,000원이 늘어났으니까 돈이 10,000원 더 들어온 거지. 유입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도 이것도 재무활동이죠. 단기 차입금이 기초에 5만 원 있었는데 기말되니까 얼마 됐어? 45,000원. 그럼 5,000원만큼은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갚았으니까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예요. 5,000원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보세요. 원래 이자 비용이 얼마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돼. 원래 이자 비용은 3,000원 있잖아요.
그죠? 이 3,000원이 있는데 3,000원 중에는 우리가 현금을 받은 것도 있고 현금을 지급한 것도 있고 미지급한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현금 지급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런데 미지급은 알잖아. 미지급 보니까 얼마 됐어? 미지급이 4,000원이었는데 얼마 됐어? 6,000원. 그럼 2,000원만큼 늘었죠? 미지급이 2,000원 늘어났죠? 그러면 현금 지급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0원이라는 거예요. 현금 지급은. 그죠? 현금 지급은 1,000원. 이거 마이너스예요. 됐습니까? 현금 지급액은 1,000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현금 유입을 계산하면 요거 2개 더해서 요거 2개를 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14,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14,000원. 자,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 간접법,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접법, 요거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